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주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8장 4절에서 키로요금 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키로요금 법칙은 전개로에서 저항과 어떤 금전지가 주어질 적에 각 저항에 오르는 전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전류의 법칙, 그래서 두 번째는 전압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폐회로에서 모든 어떤 전기적인 요소의 전압 강화는 다 합이 0이 된다는 거였고요. 이거는 어떤 접합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다 똑같은 합이 똑같더라. 이렇게 됐을 적에 I1은 I2 더하기 I3의 어떤 전압 보존의 법칙 또는 전류의 연속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모두 이 분기점에서 여기로 가든지 다 가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법칙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예제 18.4와 5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18.5절의 R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더욱더 이제 회로에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패시턴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원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일종의 RC 회로의 전형적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흔히 사용하는 충전과 방전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충분하게 이렇게 저축하는 걸 말하고요. 이거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은 스마트폰을 충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타임에는 낮에는 이렇게 충전기 스테인리스에서 이렇게 방전 모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가장 간단한 우리가 충전의 그 회로를 그려보면요, 책에 나와 있듯이 저항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이렇게 두 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카패시턴스, 그죠? 축전기라 그랬죠? 그럴 적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시켜주면은요, 스위치가 여기 있다고 할 적에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 이 나중에 충분히 축적되어지는 이게 어떤 E라는 기전력이 있을 적에요. 또는 전압차가 주어질 적에 Q는 아마 C의 E만큼의, 왜냐면은 이것들이 E라고 할 적에 여기에 어떤 CE라는 이거에 도달할, 그러니까 충분히 전하가 이제 갈 때까지 충전이 될 겁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최대 평형값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이러한 평형값에 이르러서 더 이상 충전되지가 않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충전해봐서 아는데 집에 가서 해본 100%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충전 아무리 꽂아놔도 충전되지 않잖아요. 그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적에 우리가 이때 이 저항이 R이고요, 이게 C라고 할 적에 우리는 이걸 RC 회로라고 하는데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얘가 충전되기 시작한다 그랬다. 그때 충전되는 그 양이 우리가 시간의 함수겠다, 그죠?
처음에는 0일 건데 처음에 0이겠죠? 열려 있으면 처음에 여기 충전 한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충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Q의 T는 Q에다가요. 이 Q에다가 1 2의 마이너스 T over RC 이런 식으로 줄입니다. 그럴 적에 요 T가 0이면은요 요 지수함수가 0이 되고 2의 0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T 이꼴 0에서는요 Q의 T 이꼴 0는 0이 되죠. 당연히 스위치를 닫자마자부터 이제 충전되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 초기 조건은 T 이꼴 0에서의 어떤 그 전하량은 충전되는 전하량은 0일 거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할 적에 그러니까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이런 양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Q라고 할 적에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Q가 될 거다. 그래서 Q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Q가 될 것이고 이거는 C의 이거는 형태로 될 거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때 요 분모에 있는 이 RC를요 타우라는 어떤 시간의 함수입니다. 왜? 시간 나누기 시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T가 있듯이 이것도 T의 함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 상수라고 합니다. 자, 시간 상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위치를 닫고 어느 정도로 전화를 여기에 충전시킬 적에 요 지수가 1이 되는 그래서 저 Q에다가요 1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한 66%가 충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최대 평가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X축이 T고요 Y축은 Q의 T라고 합시다. 이 T를 그린다. Q의 T.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책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고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요 값이 Q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뭐냐면은 Q는 C2가 됩니다. 요 값이. 그럴 때 요 T가 RC가 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요 정도 될 겁니다만 요게가 T 이꼴 타우의 RC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이 최대값에 요 CE의 값에 0.632 CE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의 0.632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요 시간을 우리가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자, 스위치를 닫고 나서 최대값이 되려면은 CE가 되는데요. 그것의 63.2%에 도달하는 즉 이 갈로 안에 있는 이것이 0.632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0.368 정도 되거든요. 2분의 1이라는 것이 0.368 정도 되는데 그래서 1 빼기 0.368 하니까 0.63이 된 요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은 식에 18-8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충전 회로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여기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이제 이게 전부 스마트폰이겠죠,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충전 스위치를 온 시키면 이런 작업이 계속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이거를 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떼어 나와서 방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전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서 건전지에서 축전지와 저항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때 이제 여기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겠죠. Q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Q만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CE만큼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럴 적에 이제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계속해서 전자를 전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서 방전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전회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t 이퀄 0에서는 얘가 q가 CE만큼 있었는데 무한대로 가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이제 여기에 전하가 한 개도 안 남겠죠, 그죠? 왜냐면 전자가 나가서 다 결합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우리가 Q의 T는요 책에 18-9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방전할 적에 이제는 이것은 C에 E에다가요 Q라고 했네요. 초기에 충전된 양이다. 그냥 Q가 이래 있고요. Q가 이래 있고 그 다음 E에 마이너스 T 오버 그냥 RC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 이퀄 0일 때 한번 볼까요? T 이퀄 0일 때는 얘가 그냥 Q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Q에 T 이퀄 0을 넣으니까 여기 0 넣으면은 요게 1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Q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T 이퀄 타우 이래가지고 RC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 RC 넣으면 아까 전에 E에 마이너스 1생되죠. 그래서 Q에 T 이퀄 타우가 되면요. 당연히 이게 RC인데 이걸 넣으면은 0.368에 Q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게 T축이고요. 여기에 Q에 T라고 할 적이에요. 처음에 Q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포넨셜이 감소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Q가 여기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2의 무한대성분의 1 되니까 0 되죠. 그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Q의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 시간 타우 RC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냐면은 0.368의 Q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하량의 0.368배까지 떨어지는데 즉 방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이 다시 타우 이퀄 RC가 된다. 똑같은 시간 상수가 된다. 그래서 아마 시간 상수를 구하는 문제와 그 다음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얼마만큼 전하가 남아있겠느냐라든지 이러한 예제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러한 충전과 방전이 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들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충전일 적에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 나온다. 자 이건 뭐라고요? 방전에는 1이 없고 바로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들을 우리가 풀므로 해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CL을 하게 되면요 이제 18장을 거의 마치게 돼요. 그러면은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내어드릴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간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죠? 8주째 친다 그랬는데 지금 1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8주째 칠 건데 강의는 계속 할 건데 시험은 치든지 어쨌든 과제물을 내주든지 칠 겁니다. 그래서 18장의 문제들도 내드리려고 합니다. 18장의 문제들 풀이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8장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앞서
예제 18.6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충전 문제니까 일단 여기부터 지우겠습니다. 충전에 시근적이 있기 때문에 자 예제 18.6을 한번 보면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충전 문제인데 충전회로 저 앞에 있는 이러한 회로에서 18, 12A 회로인데요. 이 회로에서 E가 12V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값을 주어놨다 그죠? C가 5 마이크로페럿이에요. 5 마이크로페럿이고요. R이 얼마입니까? R이 8 곱하기 10의 5성 오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할지게요. A번 회로의 시간 상수를 구해봐라. A번 시간 상수 시간 상수를 구해봐라. 시간 상수는 타우인데 R 곱하기 C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R은 NKS 나뉘기에서 8 곱하기 5옴이고요. C가 5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자, 5 페럿이 뭐가 되냐면은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요. 그죠? 이건 4가 되죠. 그죠? 4. 그래서 세컨드. 단위는 4초가 됩니다. 자, 시간 상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에 이만큼의 차지가 충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는 뭔데 교수님? 이거는요, 이제 나올 건데 최대로 많이 충전됐을 때의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의 63.2%가 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 상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4초다. 그 다음에요, 최대 전화, B는 바로 구하는 게 최대 전화죠. 최대 전화는 뭐라고 그랬냐면 Q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C에다가요 걸어준 전압차 기전력이다 그죠? 그러면은 C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요 10에 마이너스 6성 페럿이 되고요 곱하기 12V가 된다 그죠? 12V. 자, 페럿과 볼트를 곱하면 쿨롬이 나와요. 단위가. 그래서 이거는 6 곱하기 60이 된다 그죠?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단위는 쿨롬이 된다. 쿨롬. 단위는 맞습니까? 그래서 되고요. 60 마이크로 쿨롬이 되어 있죠. 그죠? 그 풀이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왜 Q가 C가 되는가를 여기 풀이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키르요프 법칙이라고 볼 적이에요. 그거 한번 이거 왜 나오는가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안 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페로의 법칙, 고리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델타 V에 그죠? 델타 V에 배터리 고리 법칙 씁니다. 고리 법칙을 이 폐회로에 대해서 쭉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그 다음에 델타 VC가 되죠. 각 전기회로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다 적어주라 했습니다. 더하기 델타 VR 한 것이 뭐라고요? 제로라고 그랬죠. 이것이 고리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럼 델타 V 배터리는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요 E가 되죠. 나머지 것은 강화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V는 C분의 Q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마다 Q가 된다 그랬다. 여기 Q 시간마다 달라지죠.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전압 이 저항에 의해서도 떨어지게 되니까 I에 R이 되죠. 이것이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봐야 될 게 요 Q와 I는 관계가 있죠. 왜요? I는 Q의 시간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고쳐보는데 복잡하게 안 하기 위해서 최대 전압은요, 최대 전압 Q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C인가는 모르겠는데 최대 전압가 되는 거는 여기 최대 전압인 거는 Q가 뭔지는 모르지만 Q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최대 전압으로. 자, 최대 전압가 된다는 말은 전류가 뭘까요? 여러분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야 되겠죠. 전류가 0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전류가 흐른다면은 최대가 아니죠. 더 올 확률이 높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가 뭔가는 모르지만 아직 뭔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건 몰라요. 모르지만 Q로 줬습니다. Q로 줬을 적에 조건이 뭐냐면은 그때 전류는 제로가 돼야 된다. 왜? 최대라고 했으니까. 전류 제로가 아니란 말 최대가 아니죠. 왜? 계속 오잖아요. 계속 와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I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E에다가요 마이너스 C분의 뭔가는 모르지만 Q가 됐을 적에 이것이 마이너스 0 해가지고 이게 0 돼야 되죠. 전류가 0이 돼야 된다. 전류가. 그것이 최대 전압의 조건이다.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른다. 왜? 이게 충분히 충전되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이너스 충전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합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얘가 E 될 때. 요 전압차가 E 되면은 전위차가 이거하고 반대이면서 양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I가 제로죠. I 제로니까 이게 제로 되니까 마이너스 이게 제로였습니다. 그때 그럼 Q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서 보니까 C가 2가. 그래서 여기서 Q를 아까 전에 구할 적에 C2로 해서요. 60의 마이크로쿨롬 또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쿨롬이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거는 키르요프의 고레의 법칙을 이 페로에 대해서 썼고요. 그냥 일반식입니다. 일반식이고요. 각각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대 전압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요 조건을 여기에 이 식에 대입을 하니까 요 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Q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CE가 된다. 그게 앞에서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무 예제를 통해서 다시 정확히 풀어볼 수가 있다. C번은 6초 후에 캐패시터의 전하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번을 한번 풀어보니까네. C번은 여기에 Q가 지금 Q가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충전이니까네요. 그러면은 Q의 T가 얼만가? T가 6초인 경우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QT의 그 저식을 가져오는 거죠. C에다가 E 벌써 계산을 해놨고 여기에요.
그 다음에 1에다가요 E 마이너스에다가요 E 마이너스 T over RC라고 그랬죠. 그래서 A번과 B번에서 구한 물리량들을 저 A번에서는 요거를 구했고요. 4초라는 걸 여기 구했고요. B번에서는 이것이 60 마이크로쿨럼이라는 요걸 구했어요. 그때 요 T 대신에 6초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이것이 60 마이크로쿨럼이고요. 1 마이너스에다가 2에 마이너스 6 나누기 4.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죠. 그래서 다 값을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46.6 마이크로쿨럼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충전 곡선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60 마이크로쿨럼인데 T가 4초고요. 6초 정도, 2초 더 가야 되죠. 요 정도 가니까 이게 전체가 60이라고 할지 이게 46.6 정도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요. 6초 후에 제한기 양단의 전이차를 구합니다. 이만큼이 대전이 됐다 이게. 그랬을 적에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건전지가 될 건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압. 전이차라고 그러죠. 전이차. 이것이 D번인데요. 그것은 이거로부터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즉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IR이라는 걸 D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맞습니까? 지울게요. 자, D번을 한번 보십시다. D번을 저항기 양단의 전이차를 구하라는 거죠. 델타 V에 R을 구하라는 건데 그것은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델타 V의 배터리 플러스 델타 V의 C에 플러스 델타 V의 R이 0인데요. 그래서 델타 VC는요 지금 마이너스 C분의 Q입니다.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이만큼 일어난다 이 말이고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얘는 C가 여기 주어져 있고요. 5마이크로파렛입니다. Q가 어떻게 됩니까? 6초라 그랬으니까 46.6이죠. 마이크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에 그렇죠? 마이너스 9.3 이 정도 되네요. 9.32V가 됩니다. 맞네요. 그러면은 델타 VR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왜요? 이 식으로부터. 자, 델타 VR을 구해보면은요. 마이너스 델타 V의 배터리에다가요. 마이너스 델타 VC죠. 맞죠? 이로 다 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호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에 배터리 마이너스 델타 VC인데 이거는 마이너스에다가요. 얼마입니까? 12죠. 여기 12를 넣고요. 마이너스에다가 델타 VC 자체가 마이너스 9.3이에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2.68이 되네요. 마이너스 2.68V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점이요. 이 점보다 2.68V가 낮다 이 말입니다. 2.68V가 낮다.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강하가 2.68V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시간이 6초일지에. 시간이 6초일지에.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증향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그거야 뭐 저걸 이용해서 6초일지가 이 말이겠죠. 여기를 지우고 한번 풀어봅시다. 2번을 보시면요, 이때 전류 I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VR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음에 붙이게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면은 I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VR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류 자체를 보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이면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닌데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여기가 걸리는 그러니까 전위차를 그냥 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걸리는 어떤 전압은 이만큼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R이 지금 8 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요. 오음이 되고 이것은 2.68V가 되죠. 그러니까 암페어가 되겠다, 그죠? 답은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될 거다. 언제요? t = 6초에서 6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전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를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닫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얘는 전압 한 개도 안 걸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전압이 여기 다 걸리죠. 그 다음에서 점점 이제 전하가 충전됨으로 인해서 마치 이런 방향에 전위차가 자꾸 늘어나는, 그래서 전류가 자꾸 줄어들 겁니다.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가면 뭐라고요? 전류가 빵이 된다고요. 언제요? 얘에 걸려있는 전위차가 얘하고 똑같아질 적에. 전위차가 똑같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얘에 의한 전압과 이거에 의한 전압이 같아지면은 더 이상 얘한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충전에 대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절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방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전. 이제 방전회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 그 그림을 아까 전에 여기에 그렸던, 즉 이제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커패시터가 그냥 저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어떻게 되죠? 이때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요. 저항기의 커패시터의 전하가요, 처음 값이 4분의 1로 떨어졌지. 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떤 Q 값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스위치를 갖고 나서 얘가 이제 방전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래서 얘가 A번이 뭘 묻냐면은요, 요 커패시터의 전하가 원래 Q가 있었다고 할 적에 Q에서 4분의 Q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때 T가 얼마냐? 얼마나 걸리냐? 주어진 게 지금 R과 C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4분의 Q죠. Q가 여기에서 이거는 T equal 0일 때게 Q거든요. 그때 QT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초기치 Q에 E에 마이너스 T over RC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언제 이것이 4분의 Q가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T가 언젠가를 구하는 건데 이 값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분의 Q가 되는 그 시간을 구해보라 했으니까 Q에다가요 E 마이너스 T over R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가 언제 이런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Q를 우리가 약분을 시키고요. 요게 4분의 1이 되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T over RC가 되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역수를 시켜주자. 그러면은 4는 2의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T RC가 될 겁니다. 양변에 왜냐면 지금 T를 구해야 되거든요.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요. 로그에 4는요. T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T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RC를 뭔가는 모르지만 T는 RC에다가요. 로그 4가 된다. 이건 1보다 클 건데요. 그래서 시간 함수보다 조금 더 간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타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39예요 이게. 로그가. 그래서 1.39의 시간 함수만큼 요만큼이 지체되면 된다. 그 다음에요. B번 그래서 A번 문제에서 타우의 시간 상수의 배수로 답을 하라고 했어요. 왜? 요 R과 C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 그래서 그 시간 상수의 몇 배로 주어지나 그렇게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B번 처음 전화와 시간 상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B번 지금 아래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양단의 처음 전이차가 12V이고요. 원래 이걸 충전할 적에 아니면은 요 델타 V가요 12V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3.5 곱하기 12 마이너스 6승 패러 요 C가요 3.5 곱하기 11 마이너스 6승 페럿이라 되어 있고요. 저항이 2ohm이에요. 그냥 여기에 2ohm이에요. 이때 처음 전화와 시간 상수 구해보자.
다음에 시간상수.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처음 전화는 Q 맞죠? Q는 CE라 그랬죠? C가 지금 3.5 곱하기 페럿이라 그랬고요. 곱하기 E가 12V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트 곱하기 페럿 하면 쿨롬이 된다 그랬고요. 3.5 곱하기 3.5에다가 2를 더 0.7을 더하니까 4.2가 나오네, 그죠? 맞죠? 쿨롬이 됩니다.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5성이 되네. 12V니까 12V니까 이게 5성이 돼야 된다, 그죠? 3.5 곱하기 12를 하면 4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점을 한 개 놓고 왔지. 5성. 그 다음 시간 함수 타우 R이 2가 되고요. 곱하기 C가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세컨드가 됩니다. 7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죠. 답이 7 마이크로 세컨드다. 맞고요. 그 다음에 C번이 만일 커패시터 양단에 처음 전체절직에 남은 전하가 이제 여기에 남는 전하가 C번은 방전이 계속 되어가지고 나서 자 이제 방전이 계속 돼갈 건데요. C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Q가 남은 전하가 언제 남은 전하가 1.6 곱하기 이렇게 될지게 T가 얼마냐 이 말이죠. 언제 남는 전하가 저렇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 방전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Q에 T가 Q-E에 마이너스 T over RC가 되고요. 맞죠? 그때 Q가 이 값이 될 적에 요 Q는 지금 여기서 구했습니다. RC도 여기서 구했어요. 그때 T를 구해라는 거예요. 언제요? Q가 요거를 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값을 대입을 해주니까 이제 내가 지금 T를 구하는 건데요. 이래 되겠죠? 요걸 나눠주면요. 그 다음에요. 값은 나중에 대입하기로 하고 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아까 구한 식 똑같습니다. 요것을 플러스로 고쳐주면서 이걸 바꿔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양변의 로그를 취합시다. 내추럴 자연 로그를 취하면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지수가 이리로 가면서 그 다음에 T를 구하면은 RC가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RC가 뭐라 그랬냐면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로그에다가요.
로그에 Q가 얼마라고요? 1.6 곱하기요 10의 19승이고요 라지 Q는 아까 전에 구했어요 4.2 곱하기요 10의 5승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일단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2.몇에다가 10의 14승 정도 됩니다 그럼 14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로그 한 2.몇 되니까 그거는 1.몇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32 곱하기요 10의 4승 초가 된다 그래 되겠다 그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수로 해보면은요 10의 마이너스 더하기 14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로그의 2.몇 곱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로그 A의 로그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값을 다 해보니까네 요 마이너스 4승이 마이너스 6승이 마이너스 4승으로 줄어든다 그만한 시간에 이게 다 된다 방전이 충분히 된다 방전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전자가 한 개 남아 있는 거죠 이 전자의 전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더 이상 없이 한 개만 남아있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사실 구한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거의 다 방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전자 한 개 빼고 다 방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2.32 곱하기 10의 4승이나 걸리는 거죠 시간상수에 우리가 시간상수 얼마였습니까? 7 마이크로세컨드 했는데 그 시간상수에 100배 정도 가면은 그죠? 100배 정도 가면은 아니면은 한 뭐 30배 정도? 시간상수에 30배 정도 가니까네 거의 방전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거의 방전이 다 된다 그 다음에요 이제 18.6의 옥내 배선과 전기 안전에 관한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18.8절에 보면은 전기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 뉴런에 우리 뇌 신경세포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18장 문제를 내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8장에서는 직류회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직류회로. 그래서 키로요프 법칙과 그 다음에 RC회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는 RC회로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키로요프 법칙도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18-1번을 풀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풀고 13번을 풀까요? 13번 한번 풀어보고요 복잡하네요 그 다음 16번 좀 간단하게 풀고요 그 다음에요 병렬 연결 이런 거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7 오케이
18장의 문제는요 6문제, 5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이 해드릴 건데 자 18장의 호목은 아주 쉬운 문제로서 18-3번 그 다음에요 7번과 10번 16번 그 다음에 17번 3, 7, 10, 16, 17 5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마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내든지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보시면 자기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적인 성질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자기적인 성질이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중요한 장이니까 여러분들 전기회로에 대해서 이거는 전기기사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